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5%까지도 밀리긴 했었죠. 특히 반등세 없는 하락이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이 공포감이 드는 하루였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락 저도 살짝 살이 떨리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매집선을 기준으로 매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제 깨질 듯 말 듯한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살짝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십자봉을 만들고 마감을 해준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는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면 끝이 나기 때문에 유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어제 올려드렸던 건데 그 자리는 또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있죠. 저점 지지는 발생했지만 아직 이 맥점 분봉의 돌파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깨지고 나서 조정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이 맥점 분봉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지금 맥점 라인에 있었던 이 십자봉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대우건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디테일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 와서 이 대우건설은 제가 이 맥점 분봉에서 이제 이탈이 처음 나올 때 그때 이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먹었던 거는 이 돌파가 되면서 유지를 했던 거죠.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계속 이 밴드를 기다리겠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조정이 깊어지면서 결국은 지금 온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노리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초강세가 나온 종목에서 이제 첫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다음 추세든 아니면 이 하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반등에 대한 걸 노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이런 거죠. 자, 광전자도 광통신 대장이었어요. 그죠?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10배고 한 방에 나왔으니까. 근데 얘도 정확히 어떻게 됐습니까? 밴드 오니까. 네, 오늘 그냥 상한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노리는 거예요. 대우건설도. 얘는 이제 테마주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맥점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온 거고, 자, 대우건설 역시도 이제 이 구간에선 한번 강반등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은,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우건설은 최근 하락 구간에서도 하락을 하면서도 기술적 반등 한 번씩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원래니까 상승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다고 하면 하락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등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나오면서 밀렸던 거예요. 근데 이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이 움직임을 보면 항상 이렇게 십자봉이 뜨고 나서 다음날의 방향성이 나오더라. 특히 이렇게 저점을 깨는 십자봉 있죠. 저점. 이런 십자봉 말고 중간 라인에 있는 거 말고 저점을 깨는 십자봉. 그러니까 오늘도 저점을 깨는 십자봉이 또 준 겁니다. 이날도 16% 반등, 이날도 12% 반등. 그리고 나서 십자봉이 또 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봉은 이제 어느 위치에서 뜨냐에 따라 틀리지만, 그러니까 보통 아래에서 올라오는 매수세와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이 매도세가 이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 날에는 힘의 세기가 강한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논리예요. 즉 십자봉 뒤에는 공곡이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나오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낮춘 자리에서 십자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방 경직에 대한 좀 가능성을 좀 크게 더 보는 거죠. 또 이런 양봉이 뜨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봉이 어디 떴어요?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 안에서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좀 한 개가 아니라 이 두 개가 지금 모인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은 더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이 흐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장의 하락이 대부분 어떤 형태로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대우건설만 밀린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그 하락에서 나오는 이 패턴, 그러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봉으로 고점을 찍고 밀린 하락이에요. 외봉. 창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형태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는 건데, 건설주들 다른 애들도 보면 그러면서 조정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다 대부분 이제 낙폭과대 왔다라는 거죠. 낙폭과대. 창형으로 떨어지는 주가들은 급하게 밀리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없이 그냥 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가 발생이 되면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존재해요. 계속 떨어진 종목은 없으니까. 보통 이 반등이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의 50%나 한 60% 구간까지도 밀리면 그때 이제 쇼커버링이나 단타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일으킨다. 대장주인 대우건설은 밴드에 왔고 DLNC나 GS건설은 낙폭과대 구간에 왔다. 자, 보자고요. 저점 대비 고점을 측정을 하면 그럼 이 구간이 50% 구간이고 이 구간이 이제 60%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 왔다는 거예요. 얘들 볼까요? DLNC도 얘는 이제 GS건설보다도 좀 더 세네. 그죠? 확인을 해보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얘는 이제 50% 구간까지 온 거네요. 그죠? 여기가 50% 구간이고 여기가 60% 구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낙폭과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약한 놈은 파란 밴드를 약간 안까지 들어오는 조정이 나오고 그나마 좀 센 놈은 파란 밴드의 상단까지 조정이 나오고 대장주인 대우건설은 노란 밴드를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업종에서도 이제 반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 뭐 저항도 똑같이 받아요. 보이시죠? 깨지면은 의도적인 눌림을 계속 받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의도적인 눌림. 자, 물론 뭐 내일도 당연히 아직 돌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측 매매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하고 돌파를 만들 것이다. 이건 이제 내일 확인해 봐야겠죠. 또 저항을 맞고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 앞에 상승 구간에서 어떻게 상승을 먹었습니까? 자, 여기서는 제가 지지를 이야기하고 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깨짐을 이야기했죠. 왜? 계속 오르는 종목 없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매도를 이야기하고 계속 조정이라 이야기했는데 이미 이 매도가 많이 진행이 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돌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밀리면 밀릴수록 돌파에 대한 확률은 커지는 거고 오르면 오를수록 깨지는 확률도 커지는 거니까요. 이 전환에 대한 시점이 거의 다 오고 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대우건설 대응이 당연히 무척 중요하겠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맥점에서 지금 야금야금 사고로 있는데 그 전환에 대한 이 돌파 시그널 있잖아요. 돌파 시그널. 그때 이제 비중을 좀 더 저는 확대를 할 거예요. 왜? 돌파와 안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대우건설의 방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흐름이 나오면 비중을 추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이제 포지션을 보다가 유지를 하면서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 이건 뭐라고요? 반등의 시그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때 이제 제가 비중을 채울 때 여러분들에게도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저항을 받고 밀리면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돌파를 할 때 보내드릴 거니까.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돌파 때죠. 그리고 뭐 매도를 할 때, 뭐 확장이 났을 때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엑시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왜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확인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가면은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